안녕하세요. 인비랩 권은지 코치입니다. 저는 버크만 디브리퍼이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코치입니다. 커리어 코칭 진행할 때 버크만 진단 참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버크만 진단을 활용한 커리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대학교 4학년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4학년으로 코치님 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되게 적극적이고 말씀을 잘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버크만 진단을 딱 해보니 흥미와 평소 행동은 초록에, 욕구 스트레스 행동은 파랑에 위치하고 계셨습니다. 초록 중에서 높게 위치하고 계셔서 초록에 대한 디브리핑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영업, 상담, 동기부여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자 제가 끌리는 직무들이에요 코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대학교 4학년 입장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을 탐색해 보았죠. 그중 한 가지 직업으로 직업상담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디브리핑 끝나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직업상담사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취업 준비생분의 사례입니다. 저 영업과 비서 직무 중 어디에 가는 게 더 잘 맞을까요, 코치님이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사실 영업과 비서 직무는 좀 많이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단 함께 버크만 진단해봐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 주셔서 초록이 있는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버크만 진단을 해보니 흥미와 욕구, 스트레스 행동은 노랑에, 평소 행동은 빨강에 위치하고 계셨습니다. 버크만 흥미에서는요. 관리가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숫자, 설득의 순서로 높게 나왔는데요. 평소 일정을 관리하거나 숫자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영업 직무를 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 저는 자기 주장을 잘해서 영업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버크만 관계 요소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기 주장의 평소 행동은 23이었고요. 평소에 강압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제안하는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편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저희 그 옆에 있는 완고함을 살펴봤는데 완고함의 평소 행동과 욕구 모두 97이었습니다. 처음 정한 시스템과 체계, 룰대로 쭉 이어가고자 하는 편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하단에 있는 인센티브를 보니 욕구가 71이었어요. 코치님, 저는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저는 보상과 인센티브 되게 중요해요. 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분은 버크만 디브리핑 끝나고 나서 영업 지원과 비서 직무로 입사 지원을 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영업은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반면 영업 지원은 숫자를 기반으로 조율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업 지원이 더 잘 맞다라는 결정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이 두 가지 직무 모두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버크만 진단을 통해 오히려 영업 쪽에서도 영업 지원 그리고 비서 직무로 뚜렷하게 진로 설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만난 대학생분들은 진로 설정을 하고 있거나 직무들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이때 버크만 진단을 활용하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적합한 직무에 연결되셨습니다. 버크만 진단이 진로의 명확한 설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인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2년간 6개월 이상 재직한 회사가 없을 만큼 정말 퇴사와 이직을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코치님 이제 조직이랑 안 맞아요. 저 이제 창업할 거예요 라고 고민을 말씀 주셨어요. 버크만 진단을 해보니 흥미, 평소 행동, 욕구 스트레스 행동 모두 파랑에 위치하고 계셨습니다. 흥미가 파랑에 있을 경우 기획하고 혁신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걸 선호하고 또 파랑의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보통은 제안하는 방식의 지시를 선호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코치님, 제가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었는지 알겠어요 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간 수직적으로 지시받는 회사에 다녔고 저는 제 의견을 내서 그게 좀 반영되고 뭔가 바꿔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 현재 맡고 있는 경영 지원팀 업무보다 내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되고 조금은 자유로운 홍보나 마케팅 직무는 어때요? 라고 말씀드리자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이분은 디브리핑 후에 마케팅 분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만나본 결과 대학생분들은 진로 설정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버크만 진단의 흥미, 평소 행동, 그리고 9가지 관계 요소가 명확한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나를 둘러싼 업무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를테면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일과 나와의 합, 조직 문화, 버크만 진단에서 욕구 스트레스 행동, 그리고 9가지 관계 요소를 알아볼 때 보다 더 적합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크만 진단은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버크만 베이직으로 진단을 했었고 두 번째 사례는 버크만 시그니처로 진단을 했었는데요. 세 번째 분과는 버크만 시그니처로 진단하지 않아 관계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 요소가 있었다면 지시에 있어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받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솔직한 접근 방식을 원하는지 혹은 우회적인 접근 방식을 원하는지 더 디테일하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버크만 시그니처로 진단 시 9가지 관계 요소의 평소 행동, 욕구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 요소가 있으면 데이터가 더 많아져서 진로 고민에 대한 힌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뵐게요.